네, 8월 첫날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전략을 조금 찾아봐야겠습니다.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 모시고 이번 주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8월 첫날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가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좀 강하게 3일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만큼 상승 안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뭔가 좀 다른 게 있나요? 역시나 이제 미국 증시는 주말에도 애플이 3% 상승을 하면서 그 빅테크 기업들이 경기와 좀 무관하게 좀 이렇게 강한 실적 보여주면서 좀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7월 한 달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조 3천억 원 매수를 했고요. 상승률을 살펴보니까 뭐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두 지수 이제 10% 이상 상승하기도 했지만 국내 증시는 좀 약하죠. 코스피가 7월 한 달간 5.1%, 코스닥이 7.8% 상승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었던 코스피를 살펴보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 두 개 종목이 모두 7%대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면 코스피 5.1%가 아니고 한 3% 중반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수 크게 상승한 거 별로 없다. 그래서 좀 8월에도 좀 지수 상승에 좀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기업들 아직 이제 실적 발표, 특히나 이번 주도 많은 상황인데 확인해 보니까 최근 5년간 2분기 코스피 200 대형주의 어닝 서프라이즈 평균 비율이 39.7%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지난 29일 FN 가이드에 따르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상장사 86곳 중에 2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실제 이익의 추정치를 상회한 종목이 52.3%에 해당하는 45개나 됐고요. 10% 이상 크게 웃돈 기업이 31.4%인 27곳으로 집계된 것을 보면 역시나 지금 시장 실적 선방한 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8월 중순만 되더라도 이제 많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8월 중순 전후로 조금 중순 이후에는 시장보다는 좀 더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의 8월 첫날이라서 또 중요한 일정 좀 말씀드리면은 8월의 크리스마스, 네, 25일이 좀 중요한 두 가지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로는 25일이 금통위가 있고요. 또 미국에는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제 연준의 이제 긴축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25일 전후가 좀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 드리겠고 코스닥 시장에 좋은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스닥에 이제 새로운 지수가 이제 나옵니다. 뭐냐면은 코스닥의 상장 기업 중에 한 5%에 해당하는 한 75곳 내서 한 80곳 정도를 이렇게 선별해서 새로운 지수가 이제 만들어질 텐데 개설은 4분기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르면 8월에 코스닥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편입 기업이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관련된 기업이 또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은 투심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코스닥 대표 지수. 편입되는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네네. 예, 그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25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고 금통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의 말할 내용들 이제 네. 아직 안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분이 지금 쓰고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생각은 8월 10일 CPI가 나온 이후에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8월 10일이 25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네. CPI가 이제 8.8 그리고 네. 9.1이 네네. 이제 나왔었죠. 네네. 근데 9.1이 나오기 전에도 좀 시장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 뭐 오르긴 오를 텐데 유가가 최근에 하락하고 상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뭐 두 자릿수 이상만 상승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중순에 발표되는 CPI 역시나 또 그때 가서는 또 불확실성이 클 수 있다라고 얘기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크게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중순 이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요즘에 네. 참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섹터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방산.
네.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다시 이제 비비비번 통과되고 막 네, 이러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산부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방산 폴란드에서 얼마입니까? 26조입니까? 숫자를 제가 뭐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네, 저도 예, 뭐 2, 30조 정도 예, 수입을 한다 그러고 그래서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뭐 이제 K 방산입니까?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제2의 방탄소년단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참 요즘 들어서 K 붙는 게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뭐 K 배터리도 그렇고, 뭐 K 플랫폼도 그렇고, K 콘텐츠도 그렇고, 네. 그 방산 관련주 참 지금 시점에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최근에 올라온 배경을 봤을 때는 이제 수출이 임박했다는 그런 기대감에서 상승했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이제 방산 기업들이 이제 수출이 100억 달러 이상 이제 수출 기대감이 생기면서 그래 테마주가 아니고 이제 수출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좀 쉬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그룹에서의 이제 M&A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방산 관련주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또 우주 개발과 또 도심 항공 모빌리티, 도심 항공 교통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살펴볼 일정을 제가 체크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이번 주 수요일 날 예정이 됐던 부분인데 좀 연기가 된 것 같아요. 그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가 이제 3일에서 연기돼서 5일 날 오전 국내 시간으로 5일 이제 오전 8시 8분에 이제 발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이제 마련될 계획이고, 또 이제 이번 달 말에는 이제 잠정 발사일이 이제 8월 29일, 9월 2일, 9월 5일인데 미국에서 무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1호가 발사 예정인 것도 이 방사 관련돼서 좀 살펴볼 일정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무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예, 발음 좀 어려운데,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수소 얘기를 많이 요새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오늘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그 에너지를 수소로 좀 선택을 할까 이런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뭐 굉장히 큰 뉴스다.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태양광 풍력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계속 관심은 최근에 올라왔지만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최근에 상승 모멘텀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 법안 통과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이르면 8월, 뭐 늦어도 뭐 9월 중에는 통과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좀 강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중요한 게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르면 삼성이 8월 달에 그 이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점도 신재생 에너지가 좀 이렇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소도 이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이 필요할 거고, 또 일정을 찾아보니까요, 이제 8월 말 9월 초에 2022 수소 모빌리티 쇼가 이제 개최되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이 이제 쇼가 뭐냐면은 수소 모빌리티나 수소 충전 인프라 및 친환경 수소 산업 전문 전시회 및 포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뭐 수소에도 정말 뭐 한 10개 이상의 뭐 대기업부터 뭐 중소형 관련주들이 있는데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일진 하이솔루스나 뭐 효성 첨단 소재, 뭐 시가총액 좀 큰 기업을 좀 중심으로 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소에 대한 얘기가 좀 덜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백업 에너지 전력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백업 에너지 전력을 수소로 테스트를 했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일은 달 착륙만큼이나 상당히 기념비적인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말하고 9월 초에 2022년 수소 모빌리티 쇼가 있네요. 네네. 예. 사실은 근데 UAM도 수소 전지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자, 여러 테마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UAM 관련주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수소 관련주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태양광은 너무 급하게 좀 많이 올라서 이제는 조금 구경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8월 관심 필요한 테마주가 조금 올라간 거 사면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네네. 어떻습니까? 좀 덜 올라간 테마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이제 8월 중순 전후에서는 실적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섹터나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더 7월보다는 좀 더 집중하려다 보니까 어떤 섹터 관심 있게 좀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오늘 좀 로봇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침부터 좀 이제 몇몇 종목군들 좀 강하게 오르는 면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가 시장에서 로봇 산업, 로봇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3월부터인가 좀 살펴보니까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최소 매월 1개 이상은 로봇 산업 레포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이게 뭐 한 5장, 10장의 레포트가 아니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특정 증권사에서 50장이 넘는 레포트가 나왔는데 최근 같은 경우 보면은 150장이 넘는 레포트가 나왔고요. 또 한 개는 200장이 넘는 레포트가 나왔을 정도로 이게 증권시장, 지금 시장에서는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거가 일단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르면 이번 8월에 삼성전자의 상용화 로봇 제품이 출시될 거라는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요게 뭐냐면은 이제 삼성전자 관심이 참 많죠. 지난 3월 주총에서 한종희 부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는데 첫 행보는 로봇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이번에 출시하려고 하는 로봇이 웨어러블 주행 보조 로봇인데 이쪽 관련돼서 웨어러블 로봇이 2016년도부터 매년 21%씩 고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관련돼서 좀 찾아보니까 FDA 승인에 집중해서 이제 건강보험 적용까지 좀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는 것과 삼성에서의 신제품 출시 관련돼서 좀 8월부터는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해서 로봇 섹터 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포트들이 3월 달부터 보면은 상당히 인덱스 리포트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예, 두꺼운 리포트들. 예. 그거는 시장의 관심이나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통해서 이거 정말로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리포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예, 근데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에 관심이 좀 있는 것이고 투자할 만한 섹터다.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이 끝나면 회사로 돌아가서 그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이 뭡니까? 갤럭시 G 플랩하고 폴드 4, 스마트폰 신제품 네네. 나오는 것들 이거 너무 진부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좀 쳐다볼 만합니까? 이 섹터도? 네, 쳐다볼 만한 것 같은데요. 네네. 최근에 좀 시장 반등과 함께 관련된 네. 종목군들이 좀 올라온 거죠. 그래서 네. 좀 이렇게 턱까지 좀 기술적으로는 좀 그런 종목군들도 많은데 뭐 BH, KH바텍, 인탑스, 뭐 세경하이테크, UTI 등이 좀 네네.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삼성과 이제 애플 좀 이제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8월 10일 날 이제 언팩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Z 플립 4, 뭐 폴드 4 등을 이제 발표할 텐데 그리고 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정확한 날짜는 알기 어렵지만 뭐 중국보다는 늦게 출시될 것으로 생각도 들지만 9월 달에 이제 아이폰 14가 출시될 거로 생각되는데 중요한 게 첫 판매 물량이 아이폰 13보다 무려 한 15% 증가, 뭐 9,300만 대라는 전망도 있을 만큼 상당히 좀 기대가 크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실적과 관련돼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한 가지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아이폰 14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플립 4는 가격 인상을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폴더블 그 생태계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폴드 4는
가격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을 동결해? 그러면 삼성전자는 괜찮아도 관련된 부품 업체로 그 영향이 조금 나중에 실적에서 뭐 단가 인하나 좀 영업이익률에서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실적과 관련돼서 좀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나중에 좀 체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요새 그 PCB 메이커들, 그다음에 후공정, 반도체 패키징, 예를 들어서 심택이 내년에 PER이 뭐 4배 정도뿐이 안 되는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리포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삼성이나 애플에서의 핸드폰이 조금 더 생각보다 잘 팔리면 네네. 사실은 패키징 업체도 좋을 거고 네, 플렉시블 자연스럽게, PCB 네네. 업체도 자연스럽게 실적이 더 늘어난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스마트폰 쪽의 기대감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 여기서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 모시고 여러 섹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8월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